확신이 강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 이 질문을 하는데 자꾸 끼어들고 자기 이게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경고하는데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감사원 같은 헌법기관, 사정기관의 주요 간부가 자기 확신에 빠져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게 그런 걸 갖고 여쭤볼게요. 예, 객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객관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근거가 감사원법에 있지요. 예, 제가 그 몇 의원 조에 제출자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있습니까? 감사원법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근거가. 원법을 다 외지는 못하고요. 사무총장이 의안을 올리고 준비하고 하는 총 책임자입니다. 감사원법을 읽어드릴게요. 제13조 1항 사무총장도 정확히 모르는 조항 같은데 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맞죠? 맞습니다. 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무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원법상 감사원 사무처의 관리감독 책임자가 누굽니까? 저입니다.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잘 모르고 지금 앉아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월권을 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감사원법 16조에 보면 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회계감사, 감찰, 심사결정 및 감사원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사무처를 둔다. 아셨어요?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책임자가 아니고요. 원장의 명을 받아서 저희가 당연히 원장님의 명을 받는 거고요. 사무처 지휘감독 다 듣고 말씀하시라고요. 감사원 사무처의 책임자는 감사원법에 감사원장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맞습니다만 봤는데 사무처 책임자는 사무총장입니다. 감사위원회 회의록에서 맨 앞에 보면은 이날의 의안이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안건 1번부터 보면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에 관한 대한 점검 총 8건이라고 해가지고 권유기 1, 2, 3, 4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 감사위원회 회의가 시작될 때 아마 주심 감사위원님으로 보이는데 우리 감사원법 15조에 따라서 원장님의 재척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기억하시죠? 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사무총장이 끼어들어서 그것은 궤변이라는 그 지금 이제 유명하게 된 말을 합니다. 자, 사무총장은 어떤 권한으로 감사원법의 어떤 조항에 의거해서 지금 제처에 관한 감사위원들의 논의에 끼어서 이런 궤변이라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게 된 겁니까? 총장이 바빠서 동상 참석 못합니다만 이번 경우는 감사원법의 어떤 조항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렸죠. 당연히 발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이례적으로 참석한 거는 미리 낌새와 정황과 어느 정도 뭘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청 문제를 논의하는 게 의안이었습니까 당시에? 그 의안 아니었습니다. 제시하고 설명해야 되는 의안은 아니죠. 그 부분은 주심위원 비롯해서 다른 위원들께 원장님께도 해당 사항 없다고 수차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원 정식 의안 아니었습니다. 의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정식 의안이 아니었는데 원장님을 불법적으로 위원회에서 배척하기 위해서 그런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불법이네, 중범죄네, 기망이네 이런 얘기들 계속 남발하고 있어요. 지금 당군 이래 최초의 감사원 사무총장이에요. 공식 국회에 와가지고 자, 감사원장님께서 중간중간에 감사 사무총장을 이 발언하지 않도록 제지를 하십니다. 자, 작당을 했다는 말도 하고 중간에 자꾸 끼어드니까 감사원장님이 중간중간에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당시 원장님 의견이요. 의안 관련해서 의안이 아닌 논의 말자는 게 원장님 의견이었습니다. 의안이 아닌 거에 끼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계속 꺼내지 않습니까? 원장님을 몰아내기 위한 술책 아닙니까? 저봐, 술책.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자, 원장님이 중간에 하도 끼어드니까 잠깐만 하고 제지를 하고
총장님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자기 할 말을 해요. 국회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 거기서 어떻게 했을지 안 보고도 뻔한 거예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녹취록을 수차례 못 보고를 내십니다. 했습니다. 자, 관련 사항이 아니라고. 저런 사무총장을 데리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단군일의 저런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에서 저런 식으로 위원들을 겁박하고 나대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조사 대상자가 해보셨죠? 고발했다고 어떻게 감사위원이- 의사 주제를 안 한다는 논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의안도 아닌 거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끼어들어서 원장님이 제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원장님께서 하고 논의하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저런 태도를 계속 일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자는 책임져서 주시면 어떻게 논의하면 생각하시는지 됩니까? 명백히 밝혀주시고 그 전에 보고도 했습니다. 사무총장이 무섭습니까? 저런 태도를 보이는데 기관장으로서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고 지금 저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대통령 지원기관의 수장이라서 그렇습니까? 대통령실하고 직속으로 통하는 총장이라서 무섭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감사원의 위상을 원장님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법에 그렇게 근거 없이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아무런 근거 마시고요. 없이 예. 제가 지금 함부로 얘기합니까? 누가 함부로 얘기했습니까? 아니, 좀- 법적인 근거를 아니, 얘기하라고 물어봤죠. 아니 지금 저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하는 건 계속 들으셨죠? 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원장님, 전 원장님 총장의 태도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시는지 밝혀주시고 이 문제가 감사원법의 어떤 조항에 의해서 총장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밝히려면 제대로 했다고 하려면 녹취록을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문을 푸셔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하는 행동 보세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한 그 대화 회의록은 지금 회의록에 작성되어 있는 거하고 녹취 수준으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당시 아침 상황은 뭐 주심위원이 진짜 회의하면서 제가 감사원장이 우리 내부 법리 검토를 다 마치고 또 위원들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간담회라는 뭐 형식으로 자기들끼리 차 마시면서 하는 그 전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 6명이 모여서 그 문제를 갖고 토론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총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3대 3으로 부결이 된 그런 논의를 거친 뒤에 굳이 그날 안건을 갖다 상정하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심위원이 그 문제를 다시 꺼내길래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왜 꺼내느냐. 그래서 이거는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그러길래 안건으로 상정할 성격은 아니라고 난 본다. 안건 상정권은 의장한테 있다. 그래서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아까 좀 얘기했지만 하여간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아니, 최강욱 그게 의원님, 아니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최강욱 의원님, 아니요. 아니 근데 그 당시 상황은 회의록을 보시면 압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도대체 진짜 뭐 아까 자꾸 당군일에 얘기하시는데요. 아니 최강욱 의원님 아니, 근데 답변 좀 진짜 들읍시다. 이게 위원회에서 위원 시작하자마자 원장을 상대로 재척하는 거 갖다가 논의하자고 얘기한 것도 저는 진짜 제가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끼어드는 사무총장은 30년 내내 있었고 최강욱 의원님 답변 좀 들읍시다. 그래서 도저히 그 상황은 사무처 입장에서 뭐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사무총장이 그렇게 좀 가혹한 표현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발언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아니요. 자, 감사원장님 예, 답변만 하십시오. 네. 답변만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사무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아니 원장이 위안을 갖다가 분명히 재척 대상이 아니라고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을 받았고 분명히 위원들 자기들도 그렇게 논의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거 오죽했으면 무슨 의도로 그러냐고 주심위원한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분명히 자기들끼리도 논의했을 때 이거는 안 된다고서는 하는 사람이 반이 나왔고 그러면 저까지 하면 저는 분명히 재척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고 그게 처음도 아니고요. 그거는 진짜 그 5월 3일인가요? 전현희 전 위원장이 대심을 들어왔을 때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재척 얘기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재척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들어갔던 거고 전현희 전 위원장도 와서 처음에 그 문제 제기를 하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안 받아줬기 때문에 거기서 대심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가 끝났어야 되는데 거기서 자, 답변 계속하십시오. 답변 계속하십시오.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물론 그거는 사무처의 사무총장으로서
그 자기들 안건을 올리는 그 제촉 문제는 그 안건을 심의하는데 심대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촉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 안건이 통과되고 안 되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으로서 자기 의견을 개진했다. 물론 표현 방법이 좀 과했거나 어떻거나 하는 부분은 보시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그 감사원 일에 총장 그 원장을 앞에 놓고 위원이 제청 여부를 갖다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안건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진짜 처음 당하는 일이고 저는 그렇게 선배들한테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그 당시에 조금 많이 흥분했고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정회를 하고 논의하라고 한 다음에 논의 결과 똑같이 3대3으로 부결이 됐다고 해서 저는 몇 시간 있다가 회의를 다시 진행한 그런 상황.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분만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슈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단지 이런 뉴스가 있구나는 생각뿐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6월 말 7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바이오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투자자 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바이오 관련주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소개해드리고 난 후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문자 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꽤 상승할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로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